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 패널로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한판 논평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떨렸어요. 오늘 전혀 떠시는 게 안 느껴질 정도로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프닝은 처음이셨을 텐데 오늘 1시간 반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지난 주말에 제보자 조성은 씨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인데 여기에 이제 제보자가 박지원 국정원장과 가까운 사이다. 드러나면 또 다른 공작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 정리해 주실까요? 네, 지난 주말 제보자 직접 등장을 했습니다. 2020년 총선 당시에 미래통합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 씨였는데요. 조성은 씨의 얘기는 일단 세 가지로 추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김웅 의원이 100장 가까운 이미지를 일방적으로 나에게 전송했다. 두 번째, 그러면서 전화를 걸어와서 꼭 대검 민원실에 접수해라. 절대 중앙지검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 세 번째, 당에 전달하거나 대검에 접수시키지는 않았다. 조성은 씨 본인이.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런데 조성은 씨가 지난 대선 때 국민의당에서 활동을 했었고 박지원 현 국정원장과 친분이 있다. 이것은 어느 정도는 알려져 있는 사실이었는데 지난 8월 11일 SNS에 호텔 식당에서 찍은 것 같은 전경을 올리면서 역사와 대화하는 순간들이라고 적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날이 바로 박지원 원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고 롯데 호텔 83층이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드러났는데 이러면서 박지원 국정원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공작설이 제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성은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뉴스버스의 보도일인 9월 2일은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거나 배려를 받아 상의한 날짜가 아니다. 라는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그 부분이 담겨 있는 SBS 뉴스 인터뷰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 이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뭐 우리 원장님이나 저가 원했던 거나 저가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거든요. 그냥 이진동 기자가 뭐 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했던 날짜고 그래서 제가 사고라고 표현했고 만약 이진동 기자가 10월 달에 그 날짜를 선택했으면 10월이 됐을 거고 12월이 됐으면 12월이 됐을 텐데 이 날짜랑은 사실 전혀 연관도 없고 예, 유튜브에 공개된 네. 버전이죠.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박지원이 원하지 않았다. 이 대목이 박지원이 알고 있었다거나 개입했다는 근거 아니냐라는 그런 또 해석의 단초가 돼서 논란이 됐었는데 조성은 씨의 입장은 저도 모르는 미래의 날짜를 박 원장이 알 수가 없고 박 원장이 내용 자체도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박 원장과 관계가 없다는 부분은 자기가 이미 많이 밝혔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한편으로 윤석열 전 총장 측도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공수처에 조성은 씨와 박지원 원장 그리고 설명불상자 1인을 고발을 했습니다. 이 설명불상자 1인은 동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 그 자리에 누군가 한 명이 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이렇게 이 혐의로 고발을 했고 윤석열 캠프의 장제원 의원은 박지원 게이트라는 꼬리가 문재인 정권 대선 개입 게이트라는 몸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중립 내각 구성까지도 요구를 했습니다. 예. 국민의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가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박지원 원장이 모종의 코칭을 한 것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까마귀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도 해명을 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해서 박지원 원장은 야당이 헛다리를 짚고 있다. 수사해보면 다 나온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제 반박에 나섰는데요. 송영길 대표는 국민의힘이 국기문란 공작 사건의 본질을 가리기 위한 물타기 공세에 혈안이 됐다. 라고 했고 윤호중 원내대표는 고발을 사주한 게 지난해 4월 3일이고 박 원장이 국정원장에 취임한 거는 지난해 7월이다. 뻔한 꼼수를 중단하고 공수처 수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조성은 씨가 이제 박지원 원장이랑 만난 것으로는 SNS 올린 호텔은 롯데호텔 38층이죠. 83층이 아니라. 네, 제가 예. 정정하겠습니다. 예, 뭐 중요한 아닌데. 38층입니다. 예. 자, 앞으로 이제 사건 규명에 남아 있는 쟁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현재 이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사건을 공수처나 이쪽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 영장 내용이 피의자는 직권을 남용해 대검 소속 설명불상 검사로 하여금 고발장을 작성하고 입증 자료를 수집하게 하는 혐의가 있다.
그러니까 설명불상 검사 이렇게 썼어요. 손준성 검사가 아니라.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검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결국에는 손준성 검사를 가리키는 건데 그 전에 확실치 않아서 이렇게 써둔 건지 제3의 검사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조성은 씨가 주장한 유력한 증거라는 것이 있는데 손준성 보냄이라고 그 캡처 화면에 보면 나타나 있는데 실제로 손 검사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는 다른 사람한테 텔레그램 자료를 보내면 손 검사의 전화번호가 찍힌다. 그런 경우에. 예. 근데 이제 본인한테 보냈을 때는 그런 게 떠 있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손준성이라고 하는 것을 전화번호가 뜨는 것을 보면서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발장 이미지 파일의 그 생성 시점, 첫 생성 시점이 2020년 4월 3일이다라는 로그 기록이 있다라고도 조성은 씨가 밝혔는데 예. 그 설명대로라면은 어느 정도는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해당 자료를 당시 건넸다. 이게 좀 1차 고리는 풀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사실로 확인이 된다. 예, 거기까지는 거기까지 그런 된다. 관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고발장 내용이나 형식에서 특이한 점들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고발장을 보면 1쪽에서 5쪽까지 피고발인 13명 명단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제보자 X라고 불리우는 지모 씨가 빠져 있습니다. 아하. 근데 6쪽부터 피고발인 지땡땡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범죄 사실이 적혀 있는 부분이 6쪽에서 14쪽까지인데 여기는 평화체로 돼 있고 14쪽부터 19쪽까지 고발 이후부터는 또 경화체로 돼 있어서 이게 어떻게 작성된 것이냐. 문체가 여러 개다. 그렇습니다. 그런 작성자가 의문이 여러 나오고 명일 수 있습니다. 있다. 예. 그리고 고발장에 또 특이한 점이 있는 게 지모 씨는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였던 이철과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이 아니었다라고 그런 구절이 고발장에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 사실이 처음에 보도된 것은 지난해 6월 30일, 그러니까 고발장 작성 시점이라고 의심받는 그 시점보다는 2달 이후, 6월 30일. 거의 3달 가까이 이후에 6월 30일에 노컷뉴스 단독 보도로 알려진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4월 초에 접수된 고발장에 들어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극단적으로 두 갈래로 나뉘어 보면 한쪽에서는 그때 이미 검찰은 알고 있었거나 그랬던 게 아니냐 이런 설이 있을 수 있고 거꾸로는 이건 4월 초에 만들어진 고발장일 수가 없다. 뭐 이런 또 추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작성한 게 맞다면 검찰이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4월에 넣었을 것이고 네, 또 검찰이 아니라면 4월 초에 만들어진 게 아니다. 당시에 6월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알려진 사실이. 네. 예. 자, 한편 국회 정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박지원 국정원장의 해임과 국회 정보위 수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이기도 한 하태경 의원을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예, 자 박지원 국정원장 해임을 주장하는 성명서까지 내셨더군요. 어떤 이유로 예. 내신 겁니까? 이번 사건은 참 재밌기도 한데요. 조성은 씨 제보자 예, 이분이 결국은 이중 제보자가 돼버린 거거든요. 이중 제보자. 그러니까 그 검찰 쪽의 문제도 제보를 하고 예, 또 박지원 원장 관련해서도 같이 만나서 상의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얼떨결에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그 이야기한 정황을 보면 이게 없는 사실을 자기가 가공해서 이야기할 가능성은 낮다. 어쨌든 있는 사실이, 그러니까 사람 스타일에 따라서요, 생각하고 난 뒤에 말하는 사람이 있고, 말한 다음에 생각하는 그런 유형도 있어요. 예. 우리 주변에 보면. 근데 이제 조성은 씨는 전형적인 말한 다음에 그 다음 자기 말의 의미를 생각하는 이런 사람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박지원 원장이랑 협의를 했다, 공모를 했다, 이 편기를 누설한 거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건 명백히 국정원 그 정치 관여 금지법 위반을 한 아주 중요한 정황이다. 라고 보이는 거죠. 조성은 씨가 이제 오늘 뉴스쇼에 나와서 했던 얘기를 보면 이제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날짜나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다. 이 문제의 발언은 얼떨결에 나온 거고 박지원 원장은 전혀 상의할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조성은 씨 본인은 누구 말을 듣거나 할 스타일이 전혀 아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떨결에 나왔다는 게 예. 있지도 않은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떨결에 이야기하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지. 예. 그래서 이제 조성은 씨 말 그 자체로 보더라도 얼떨결에 사실을, 팩트를 이야기했다. 이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원했던 날짜를
상의했던 날짜도 이걸 어떻게 없는 말을 지어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 특히 중요한 게 저도 이제 정치를 해보면 가장 정치적 판단에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타이밍이에요. 예. 어떤 발표를 하거나 어떤 폭로를 하거나 어느 타이밍에 할 것인가가 가장 어려운 문제고 이게 이제 정치 도사들이 잘하는 영역입니다. 근데 이제 박지원 원장 뭐 누구나 알다시피 이제 뭐 정치 뭐 구단인가 하는 분인데 조성은 씨하고 둘이 관계를 보면 적어도 뭐 수양딸이라는 말도 나오고 어떤 정치적 멘토였잖아요. 예.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가장 큰 문제를 이거를 자문을 안 할 수가 없죠. 저도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멘토로 삼는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주로 하는 이야기가 내가 가장 크게 정치적으로 고민하는 문제 상의를 하거든요. 예. 그런 그러니까 정치적 상식이나 이런 걸 보면 이제 이 타이밍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했다는 것은 지극히 이 상식적이라는 거죠. 안 의원님, 물어보는 게 이상하다. 의원님 김성애입니다. 그 타이밍 예,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생겨서요. 예. 지금 이제 조성은 씨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공개되길 처음에 보여준 것은 있지만 끝까지 공개되지를 원치 않아서 공개 안 했으면 좋겠다고 싸우고 있었고 여러 가지 보도 내용 이렇게 보면 전혁수 기자가 거의 마지막에 뭐 이러 됐으니 합시다라고 해서 거의 통보하듯이 날짜를 잡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 지금 그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조성은 씨도 폭로할 타이밍을 찾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 조성은 씨 본인이 이제 청기를 누설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날짜나 상했던 날짜가 아니다. 그 말은 그 뉴스버스 측하고 공개 비공개로 싸운 게 아니라 공개 타이밍 가지고 이제 다툼이 있었던 것이고 예상했던 날짜는 더 늦었을 수 있겠죠. 대선에 좀 더 가까이 가는. 근데 너무 일찍 터뜨려가지고 근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터뜨렸다. 이런 이야기를 자기가 언급교에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의원님, 그러면 조성은 씨가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과 이 고발 사주 의혹에 깊이 함께 논의했다는 증거는 SBS 발언 그리고 두 분의 사이 그 정황 증거 두 개밖에 없으신 겁니까?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에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이제 그 공수처가 욕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윤석열 총장 그죠? 예.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윤 총장을 끌어들이면서 정광석화처럼 수사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수사 근거는 이 조성은 씨 제보였잖아요. 예. 근데 조성은 씨가 어쨌든 공개적인 언론에 나와서 결과적으로 사실상 제보를 한 건데 그러면 휴대폰도 압수수색하고 지금 국정원장실을 털어야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두 가지 다 제보를 한 건데 한쪽 제보에 있어서는 번개처럼 하고 한쪽 제보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국정원장에게 이런- 제보했다는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국정원장과 TV에 밥을 먹었다는 거지. 조성은 씨의 증언도 그렇고 지금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 역시 야당이 헛다리 짚고 있다. 단역 배우도 아닌 사람을 주연 배우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수사를 할 때 네. 단서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맥락으로 보면 그 국정원장에 대해서 자기의 심중을 털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들은 이걸 부정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맥락을 보면. 그럼 충분히 이거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수사의 단서가 되는 거죠. 정미영 최고위원이 질문하시겠습니다. 예. 네, 의원님 정미경 예. 최고위원인데요. 정치부. 네, 이 조성은 씨가 보통 공익 신고를 할 때는 보통 권익위로 가잖아요. 근데 그렇죠. 권익위로 가면 보통 2달이 걸린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분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검에 가고 거의 뭐 정광석화처럼 뭐 이틀인지 3일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한동수 부장이 결정을 하잖아요. 감찰에. 예. 그러면 이 대검의 이 신속하고 이 빠른 그 공익신고인으로 인정하는 그 과정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개입하고 도와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걸 조성은 씨가 뭐 원래 말이 원래 이제 조성은 씨가 그 당 관계자들 주변 이야기를 들으면 말이 많아서 말실수가 많다. 그러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 증거나 어떤 뭐 평상시 행실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추가적인 증거가 있으면 좀 말씀해달라고 여쭙는 거니까요. 본인 말만큼 결정적인 증거가 어디 있어요? 본인은 이제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도 본인이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드 팩터가 나온 게 없잖아요. 일방적인 주장 아니에요 지금. 손중성 검사의 경우는 여지 텔레그램 메시지가 있고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아니, 나오고 그러니까 있죠. 텔레그램 의원님. 메시지도 네. 지금 충분히 조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게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잖아요. 한쪽의 일방적 진술이잖아요.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는 김웅 검사와 손중성 검사 간의 텔레그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김현정의 뉴스에 내 말을- 드러난 텔레그램 자료를 보면. 아니, 네. 그러니까 그것도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수사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예. 다 증언이에요. 증거고 그리고 문제는 자기가 법정에서는요 그걸 부인을 하더라도 그 맥락상 특히 정치 관련된 거는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 가지고 유죄 무죄 근거를 삼습니다. 예. 때문에 박지원 원장 관련해서 부지불식간에 나온 이야기나 손준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나온 이야기나 그 무게에 있어서는 결코 다르지 않고 특히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국정원 관련해서 최고치적으로 정치관의 금지를 꼽거든요. 예. 늘 박지원 원장이 우리 정보위 오면은 그걸 자랑 삼아 이야기를 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건 극히 위험한 국기문란 사건이에요. 국정원장이 그 자체도 이제 정치에 규명될 개입했다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수사를 왜 안 하니까 제 포인트는 네. 왜 공정하게 수사를 안 하냐. 정광석과처럼 박지원 원장 같은 경우도 오늘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제 박지원 원장과 조성원 씨 그리고 동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성명 불상자 한 명을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수처에서 어떠한 충분히 그 범죄 소명이 되면 수사를 할 수 있겠죠. 그 의원께서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 같은 경우는 자기 무고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핸드폰을 제출해야 돼요. 국정원장 핸드폰은 그래도 국가 기밀상 또 중요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 찾을 때 검색해서 찾거든요. 키워드 넣어가지고. 예. 그래서 전체를 다 안 볼 수가 있고요. 예. 충분히 수사 기법상. 그래서 대통령이 바로 국정원장한테 검찰에 빨리 핸드폰 넣어라. 지금 국정원 자체가 그 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의원님, 근데 말씀하신 대로 하라고 하면 그 대화를 한 상대방이 조성은 씨일 거 아닙니까? 근데 조성은 씨 핸드폰에 그 소위 말하는 뭐 포렌식에 맡긴 것은 대검에도 제출을 하고 또 공수처에도 제출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도 충분히 자료를 수집하거나 증거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국정원장에 비해서는 보안 등급이 훨씬 낮아서 핸드폰에다가 아니, 이렇게 뭘 국정원장은 남겨놓지 않았을 텐데요. 공직자잖아요. 예.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이 다시 옛날처럼 정치 공작에 어쨌든 본산 이렇게 오명에 덮어 쓸 수가 있는데 이럴 때에는 본인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게 맞죠. 적극적으로 아니라고 해명하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네, 김수민 증거를 평론가. 핸드폰만 제출하면 되는데. 안녕하세요. 저 김수민 평론가인데요. 예예. 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쭙고 싶은데 의원님께서 의심하고 계시는 박지원, 조성은 공작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또 한편으로는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 간에 그 부적절하다고 의심받는 그 대화가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번개처럼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저는 우리 당에 대해서도 불만이 좀 있어요. 이게 그 고발장이 뭐 최광욱 의원 관련해서는 제출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고발장이 지금 유사한 면이 있고 근데 조성은은 자기가 당에 안 줬다 그래요. 이게 뭐 아구가 안 맞아요, 앞뒤가. 그러면은 당 관계자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고발장이 접수된 게 있기 때문에 이건 당 내에서도 철저히 진상규명을 해서 어디까지 확인했고 이걸 종합 발표를 좀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무튼 제 포인트는 전형적인 친문 무죄 반문 유죄 프레임으로 한쪽만 편파적으로 신속하게 수사하고 딴 쪽은 그냥 지켜보고 있다. 방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박지원 원장에 대한 공수처 수사도 빨리 신속히 진행이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런 겁니다. 예, 당장 알겠습니다. 내일이라도 압수수색 들어가고요. 예, 의원님 이따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인터뷰 잠깐 들어보셨는데 두 분 입장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먼저 정미경 최고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그 국정원장은요.
그 법령에 의하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행동을 하면 사실 정치 개입으로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추상적으로 정치에 개입하지 말고 정치에 개입하면 관여하면 처벌하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런 시국에서 이게 제보한 이후에 이 조성은 씨가 제보한 이후에 그다음에 보도하기 전 그 사이에 국정원장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바뀌면 여당 야당이 바뀐 상태였으면 지금 아마 민주당 의원들은요. 완전히 국정원장 사퇴하라고 전체 데모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똑같이 이것도 말하자면 내로남불 같은 건데 본인들이 하면 공격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뭐 물타기 한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상식적으로 그 말에 동의해 주실까요? 김 소장님 한 말씀. 자, 이제 앞으로 제보를 하려면 45세 이상의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남성, 특히나 양복을 입고 월급도 많이 벌어야 될 것 같고요. 남성이 그 중앙 일간지나 공중파를 통해서만 해야 되겠다, 이런 교훈을 남기는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자, 관련 뉴스는 2부에서 충분히 또 논평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희숙 의원의 사직안 본회의에서 가결됐는데 의원직 사퇴 선언은 19일 만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적 223명 중에서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 이렇게 가결이 됐습니다. 윤 의원은 이 표결에 앞서서 신상 발언을 했는데요. 지역구민에 대한 무책임이라는 지적은 백번 타당하다라고 수긍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가족의 일로 임기 중 사퇴를 청하는 것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 그런데 이제 정치인이 책임을 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저 나름의 모습으로 제가 보고 싶어 했던 정치인의 모습에 가까이 갈 뿐이고 각각의 방식은 모두 존중받아 마땅하다.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오늘 이렇게 무난하게 통과가 된 것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찬성 투표를 당론으로 정했고요.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는데 자유투표에 맡긴 결과 상당수 의원들이 찬성으로 기울어진 결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윤희숙 의원의 사퇴안은 확정이 된 것이고 민주당 이낙연 후보도 사퇴를 선언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지도부에서 거듭 만류를 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결국에 이 전 대표의 뜻을 존중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밝히기를 의원직 사퇴 의향은 존중하되 추후 어떻게 할지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세균 전 국무총리 오늘 오후 4시경에 대선 경선 후보직을 사퇴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후 평당원으로 돌아가 하나되는 민주당,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어디 캠프, 어느 후보를 지지할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민주당을 지지하겠다라고만 답을 했습니다. 이 사퇴 배경에 대해서는 최근에 치러졌던 대구 경북 투표라든지 1차 슈퍼위크 이쪽에서 추미애 후보에게 사위로 밀린 것 이런 것들도 작용했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사퇴의 변을 밝히기도 했죠. 자, 두 분 의견 먼저 듣겠습니다. 윤희숙 의원의 사퇴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정미경 최고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좀 안타깝기도 하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국회 이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국민들께서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 윤희숙 의원이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좀 성격이 좀 이런 걸 참지 못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나라도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결단을 내렸는데 사실 이 파장은 제가 볼 때는 좀 클 것 같아요. 그 어떤 의미에서요? 다른 의원들을 향해서도. 그러니까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그렇죠. 예. 모든 의원들의 어떤 도덕적 기준을 높여놨다. 예. 그렇군요. 자, 김성애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퇴 이전에 풀어야 될 의혹이 있었는데 일단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21대 총선에 등록한 모든 국민의힘 후보들은 부모의 재산까지 존속 비속 할 것 없이 고지를 거부하는 것이 안 되는 상태로, 그러니까 선관위가 아닌 당내에 공천 서류를 제출할 때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부모의 재산을 몰랐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서류 작성을 엉터리로 한 것인지 여부를 먼저 공개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얘기 없이 넘어간 것은 좀 몹시 아쉽습니다. 예. 이낙연 의원의 사퇴 처리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정미경 최고위원부터. 저는 사퇴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오늘 윤희숙 의원 사퇴안을 처리하는 걸 보니까요. 네. 결국에는 민주당 내에서 이낙연 대선 후보가 결국에는 이 사퇴할 거라는 그게 아마 이렇게 깔려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거죠. 뭐 여당에서 1명, 야당에서 1명, 예? 사퇴안 처리 이런 마음이 바닥에 깔려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이 됩니다. 김 소장님. 대선 후보의 정치적 선택에 대해서 국회의장이든 다른 국회의원이든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 이상
그만두겠다고 하는 분은 그만두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예. 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대선 경선 후보 사퇴 이야기는 2부에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